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열. 이게 순열이 옛날에는 이 순열이 할 게 많았어. 옛날에는 뭐 중복 순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있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원순열이라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옛날에 배운 친구들은 배웠을지도 몰라.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게 삭제가 됐어. 지금은 할 게 없어. 무지하게 쉽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자, 복습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수학 원이죠. 공통수학 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였죠? 자, n팩. 이게 뭡니까? n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죠. n명을 일렬로. 그 다음에 npr이 뭐죠? npr. 이게 n명 중에 r명을, n명 중 r명을 선착순으로. 그죠? 배열하는 거지. 그치? 아니면 이제 일렬로 뭐 세운다라고 해도 괜찮죠?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p3 이게 뭐야?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이제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계산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지만 이 분모를 1로 놓고 이제 위아래 7팩토리얼을 똑같이 곱해주는 거죠. 7팩토리얼. 그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7팩이고 위에가 10팩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세팅해 준다면 이 7은 뭐다? 10에서 3을 뺀 거다. 이 10은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일반화시키면은 npr은 어떻게 돼? 밑에는 n 빼기 r 팩토리얼. 이게 n 팩토리얼. 맞죠?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었죠. 언제? 고1 때. 그치? 뭐 지금도 고1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건 뭐 잘 알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순열에서 뭐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뭐다? 이웃하는 순열. 이게 이웃하는 순열 어떻게 하더라? 이웃하는 것들을 하나처럼 취급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순열. 이런 거 어떻게 했더라? 이것도 패턴이 있죠. 그죠? 어떻게 하더라? 이웃해도 관계없는 것들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그쵸? 거기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고1 때도 했던 문제이긴 하지만, 남학생 4명하고 여학생 3명이 있어. 근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게 1번 문제죠? 그 남학생이 뭐 A, B, C라고 할까? A, B, C, D. 여학생을 PQR. 그럼 이제 한 사람처럼 봐주는 거야. 그죠? 이웃하니까. 그럼 하나, 둘, 셋, 넷, 5명처럼 봐주고. 일단 5팩이죠, 5팩. 그 다음에 여학생끼리 또 순서를 배열할 수 있지. 그지? 지들끼리 또 순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이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2번은 뭐야?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도록 하래. 그지?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게 뭡니까? A, B, C, D. 남학생을 먼저 배열시켜.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는 게 4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학생을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이 사이자리에다가 주는 거지, 사이자리. 얘들아, 여기만 들어갈 수 있어, 너희들은.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치? 그럼 절대로 이웃할 일이 없죠. 그죠? 만약에 여학생이 뭐, 여기 P 들어가고, 여기 Q 들어가고, R 들어갔어. 그래도 이웃하지 않죠? 그죠? 그럼 뭐다? 얘가, 최초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얘는 4개. 얘는 3개죠.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게 뭐야? 5P3이죠. 이렇게 써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희들 아주 기본이들의 문제고, 여기서 내가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내면 요게 이제 실제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뭐냐면 그 놀이기구가 있어. 이 길다란 놀이기구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쪼로록 앉아갖고 막 이게 획가닥 돌아가는 거. 그죠? 여기에 5명의 학생이 있어. 오케이? 자리는 15개야. 이 5명의 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아마 너희들 모르겠다. 고1 때 그 내신 대비 하면서 아마 풀어봤을 거야. 기억이 안 나겠지만. 우리 여기 내기 반정을 푼 친구들은 알 테지만 이거 어떻게 풀더라? 이거 아는 사람. 한번 해보자. 우리 지금 내가 시간 줄 테니까 이거 한번 정답 내보세요.
15개의 자리가 있는 놀이기구에 5명이 이제 앉는 건데,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거야. 이웃하지 않게 앉는 거. 그거 아닌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 푼 사람. 답 나온 사람. 아, 답을 뭐 굳이 안 불러도 괜찮아. 식을 불러도 괜찮아. 식이 딱 떨어지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A, P, B 이렇게 딱 쓸 수 있어, 우리가. A, P, B 이 형태로 쓸 수 있어. 근데 A가 얼마이고 B가 얼마인지 구하면 돼. 이거 내가 옛날에 한 적 있는데, 친구들. 나랑 같이 내신 대비 한 친구들은 내가 이 테크닉을 얘기한 적이 있어. 이게 별도의 테크닉이 있어야 돼. 그냥은 힘들어. 자, 같이 해보자. 우리 뭐, 이거 한 지가 꽤 돼가지고 지금, 그지? 기억이 안 나죠? 자, 어떡하냐면, 내가 이거 항상 했던 얘기 있는데 혹시 기억 안 나? 민석 기억 안 나? 그렇지. 엉덩이에 의자 붙이기. 그렇지. 엉덩이에 의자 붙이기. 이걸 기억하면 굉장한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저기 5월드 갔을 때, 이 철제로 된 구조물이라고 보지 마시고, 너희들 목욕탕에 가면 간이 의자 있지? 굉장히 쬐깐한 그 플라스틱 의자. 이렇게 막 들 수도 있죠. 되게 가볍죠. 그거 막 포개놓고 이만하게 막 쌓아놓잖아. 이게 그런 의자라고 보는 거야. 그죠? 15개의 의자가 있는 거야. 어차피 이 사람들이 가면 하나 앉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니들이 앉을 의자를 짚고 있어.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엉덩이에 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엉덩이에 붙이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의자도 있죠. 반일 하시는 분들이 허리 아프니까 이렇게 이런 의자를 고무줄로 해갖고 딱 이렇게 착용하는 의자도 있어. 신기하게. 그건 정말 엉덩이에 의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서 몇 개가 빠져? 5개가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몇 개의 의자가 남죠? 10개의 의자가 남죠. 어차피 이 친구들이 가서 앉을 의자를 미리 엉덩이에 붙이고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웃하지 말라며. 이제 들어가면 돼. 그럼 사이에 몇 개의 자리가 있죠? 11개의 자리가 있죠. 그죠? 11개 자리 중에서 5명이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뭡니까? 11PO야. 별거 없죠. 근데 어려워. 이거 실제로 할 때마다 아이들이 틀리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조금 더 그나마 좀 기본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죠.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옵니다. 기출 문제에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중복순열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난 이거 솔직히 이거 나 왜 배우나 싶어.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중복순열은 뭐 대표적인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함수도 중복순열이고, 예를 들면 이제 뭐 x가 있어. 여기에 1, 2, 3, 4까지 있고, y에 a, b, c, d가 있어. 하나 더 할까?
CD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 아직 필기 안 했습니까? 다 했어? 자, 함수의 개수 해볼게. 그러면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2도 5가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5가지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625인가요? 그죠? 근데 이거를 굳이, 이거를 기호로 만들래. 근데 이게 진짜 쓸데없거든? 뭐 이런 기호가 있어. 이런 기호가. 얘가 이름이 뭔 줄 알아? 이것도 이름이 파이야, 파이. 난 이거 별로 의미 없다고 봐, 이거. 안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사실, 아까 이거 할 때, 기억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4팩이고, 여학생을 할 때, 너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럼 넌 4가지. 3가지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답을 내지. 다시 이거를 5P3으로 바꿔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처음부터 5P3 썼으면 관계없겠지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식으로 와서 그게 변환돼서 어떤 식으로, 계산식으로 쓰여지는 거는 좀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고, 보통 그냥 다이렉트로 이걸 쓴단 말이야. 다시 얘를 쓸 일이 없어.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P는 나중에 C랑 연관이 되지. 조합과 연관이 되지만 얘는 연관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하지 마. 그죠?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그냥 답이 나온다라는 거. 어쨌든, 자, 이름 안에 모든 내용이 숨어 있다. 자, 순서는 고려합니다. 그지? 하지만 중복이 허용되는 거야. 얘가 A를 찍었어. 얘가 또 A를 찍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너희들 비밀번호. 자물쇠 비밀번호 세팅할 때, 네 자리야, 네 자리. 여기 내가 10가지 수를 쓸 수 있죠. 0부터 9까지, 그치? 여기 쓴 걸 못 씁니까? 쓸 수 있죠. 9917, 퇴지몰 9917. 9991도 돼, 그치? 중복이 허용되고, 순서는 중요하죠. 9991과 9919는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10가지지. 역시나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걸 다시 공식으로 가서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중복 순열은 가볍게 넘기면 되는데, 근데 또 이런 개념상으로 이 개념이 쉽다고 해서 문제가 쉽지는 않다. 그치? 그래서, 자, 거기 한번 예제를 풀어볼 텐데, 이 예제도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다. 자, 이제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풀게 시키잖아? 거의 못 풀어.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해보자, 친구들. 자, 거기 해설을 가리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선생님 문제 쓸 동안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식이 쓰여진 사람은 그 계산해서 답을 한번 내보세요.
오야. 답 나왔어? 오, 훌륭합니다. 자, 같이 해보자, 한번. 자, 이 내 경우의 수 있잖아. 선생님이 나도 풀면서 그걸 많이 느끼는데, 내가 생각을 딱 했어.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잘 잡으면 잘 풀려. 나는 뭐라고 하지? 다른 것보다 이 경우의 수는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같아. 딱 문제 보는 순간, 요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한 다음에 어떤 길이 빠를지를 고민해서 그 길로 이제 하죠. 내가 봤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길을 다 가본 적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한테 뭐가 더 낫다, 혹은 빠르다. 이게 순식간에 이게 나눠져야 돼. 그치?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실력이야. 내가 볼 때는. 그게 공부고. 자,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거를 1과 2만 중복이 허락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대로 하잖아? 그럼 되게 어려워. 되긴 돼. 뭐 1이 한 번 중복되는 경우, 1이 뭐 2번 중복되는 경우, 3번 중복되는 경우 막 있잖아. 그치? 되긴 됩니다. 근데 그 길로 가면 되긴 되지만, 좀 멀리 간단 말이지. 그치? 좀 쉬운 길은 얘가 중복이 된다면 얘는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즉, 3은 뭐 쓰이든 안 쓰이든, 한 번 쓰이든 안 쓰이든 둘 중 하나야. 그치? 그럼 해보자. 첫 번째가, 3은 쓰이는 거야. 4는 안 쓰이는 거야. 두 번째 뭐다? 똑같아. 이제 3이 안 쓰이고 4가 쓰이는 경우 있겠지. 세 번째가 뭐야? 이제 3도 쓰이고 하도 쓰이고. 그지? 그 다음에 안 쓰일 수도 있죠. 그죠? 안 쓰이는 경우까지 해서 해봐야 돼. 그럼 만약에 3이 쓰이는 경우 생각해 볼까? 3은 한 번만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 땡땡땡이야. 그지? 근데 이것도 사실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 그치? 첫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둘째, 셋째, 넷째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 경우의 수가 4가지. 3을 넣는 경우에 4가지. 중복 안 되기 때문에. 그치? 얘는 방향성을 이거로 세팅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지. 나머지 이거 뭡니까? 4는 안 쓰인다고 했잖아. 여기 뭐밖에 안 돼? 1하고 2밖에 안 되지. 1, 2, 1, 2, 1이니까 두 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뭐야? 2의 3제곱이죠. 그쵸? 마찬가지죠? 이것도 4를 뭐 여기다 세팅해다가 치자. 이것도 혹시나 4를 세팅하는 게 4가지. 나머지 1, 2, 1, 2, 1이니까 2의 3제곱까지가 되겠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이런 중복순열에 대한 개념 몰라서 틀리는 친구들은 없어. 이 자체를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자, 잠깐만. 3, 4, 두 개가 쓰일 수 있죠. 그치? 그럼 이제, 역시나 3, 4 넣어주고 요거. 그럼 일단 3과 4를 넣는 게 뭐야? 4P이죠. 4P, 그치? 맞죠? 그 다음 곱하기 뭐야? 2의 제곱이죠? 됐습니까? 3과 4가 안 쓰이는 거. 네 번째. 3도 안 쓰이고, 4도 안 쓰이는 거. 이건 몇 개입니까? 쉽죠? 몽땅 다 1, 2, 1, 2니까 뭐야? 두 가지니까 2의 4제곱까지 나오겠지. 그치? 됐죠? 그래서 요 4가지를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온다. 알겠니? 실제 잘하는 친구들은 하다가 이거 더하면 답이구나 하고 딱 답을 낸단 말이야. 물론 그 경지까지 오르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3번에 있는 문제. 자, 필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틈틈이 하세요. 얘는 0, 1, 2, 3, 4가 있죠. 그죠? 근데 봐봐. F1, F2, F3이 0이 되는 그런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응? 그럼 자, 이게 3개 곱해서 0이면 적어도 하나 0이면 될 거 아니야. 짜증나죠? 빡세. 물론 되긴 돼. 뭐 얘가 0이고 뭐 아니고 아닌 경우 해주고 뭐 0, 0이고 얘는 0이 아닌 경우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복잡하니까 뭐 해주면 돼? 반대로. 그죠? 그럼 일단 함수 전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5. 그죠? 5. 이것도 5. 뭐야? 5에 3제곱까지가 이거를 보통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죠? 이거 안 된다.
선생님, 3개고 5개잖아요. 이거 아닌가요? 아이, 그건 생각이 없는 거지, 그치?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가짓수를 생각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하지 마시고, 이거를 구해도 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빡세니까 반대로 F1하고 F2하고 F3이 0이 안 되는 케이스를 계산하잔 말이야. 그치? 그 모두 0이 안 돼야죠. 그죠? 모두 0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0으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몇 가지야? 1, 2, 3, 4, 4가지. 얘도 1, 2, 3, 4, 4가지. 4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뭐야? 얘도 4가지죠. 그럼 뭐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거를 빼주면 이게 답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복순열에서 그 개념 자체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향성을 설정할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3번 내용 봅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게 중요해.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고1 때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 있어 없어? 있어. 기출 문제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A, B, C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3팩이야. 그치? 근데 A, B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2팩분의 3팩이라고 배웠는데 이거 왜 그렇죠? 이런 거를 그냥 막연하게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이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이런 얘기야. 일단 3팩을 준 다음에 그걸 2팩 12분의 1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세 녀석을 모두 다른 거라고 간주하는 거야 일단. 다 다르다고 간주하면 3팩이잖아. 그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개를 배열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거란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뭐가 된다? 중복된다는 얘기야, 중복. 그치? 중복으로 나눠주는 거야. 마찬가지 뭐 이제 AAA, BB가 있어. 응?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일단 모두 왜? 3번 개념. 개념 3. 예제 3번이 아니라 개념 3. 그지? 일단 5팩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배열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 그건. 그치? 배열을 하나만 하기 때문에 역시나 그거를 중복으로 나눠주고 마찬가지 얘도 배열해봤자 같은 거니까 중복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나눠줘서 처리해주면 돼. 이게 가장 흔히 쓰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뭐 예전에는 길찾기 문제였고 지금 사실 길찾기 문제가 잘 안 나오죠. 옛날에는 엄청 많이 나왔어. 지금은 근데 안 나오더라고 잘. 어쨌든 길찾기 문제가 이런 거죠.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수를 구해보세요. 이때 어떻게 한다? 이 가로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는 시행을 A라고 한다면 어쨌든 가로 방향으로 4칸 이동해야 되고 세로 방향으로는 3칸 이동해 줘야죠. 어쨌든 A 4개, B 3개를 배열하는 것마다 족족 어떤 경로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그치? 그래서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치? 그럼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경우가 뭘까요? 거기 개념 3에 제일 밑에 보세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뭐야?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진 순열. 뭐라고?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진 순열. 이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니? 그건 내가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할게. 자, 4번에 있는 문제를 볼 텐데 4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건 그 중간에 지름길 있죠? 예제 4번 얘기하는 겁니다. 4번에 2번. 그 지름길을 택하면 돼. 그죠? 그래서 너희들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1번에 대한 얘기 해줄게. 이거 그냥 가볍게 우리가 그 개념 정리를 한다라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A, B가 있어. 자, 그러면 이게 너희들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 아마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그때를 대비해서 좀 다양한 방식을 한번 얘기해 줄게. 일단 이런 게 있거든. 이거 기억나지? 이거. 근데 이것도
이거 왜 그러니 물었을 때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 뭐죠? 3. 이게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얘가 6이거든? 이거랑 이거 더해주면 6 나온단 말이야. 얘는 10이야. 뭐 이런 식이야. 얘는 그냥 4고, 얘는 3이고, 그럼 얘는 9가 되고, 19가 되고, 14가 되고, 저렇게 돼. 33가지야. 정답이. 응? 근데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 이렇게 풀어야 빨리 풀리는 문제도 있어. 그거 나도 몰라.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죠? 문제가 만약에 이제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어떤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 일관성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좀 복잡한, 단순한 구조가 아닌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때도 있어.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 포인트 올려면 내가 이 점까지 오고 싶어. 그러면 이 포인트 올려면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거쳐오거나 이 포인트를 거쳐오거나 둘 중 하나야.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개 더해주는 거야. 실제로 이 포인트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야, 4가지.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맞지? 4가지야. 알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마찬가지. 이것도 6가지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보면 진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가 흔히 쓰는 방법인데, 지금 이게 없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마냥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쪽 길이 이제 안 되니까 그러는 건데 사실 안 되는 이유가 되게 심플하거든? 뭐가 안 되냐면 A, B 이게 안 돼. 다른 건 다 돼. 그치? 이걸 배열할 때 진짜 이렇게 배열된 거 BB는 BBB 일로 못 가잖아. 그치?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죠? 올라갔을 때 올라갈 길이 없지만 그치? 근데 이걸 배열하는 거에는 나오겠죠. BBB, AAA는 없는 길로 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완벽하게 이걸 다 만들어줘. 있다고 치는 거지, 그냥. 그치? 그래서 이제 가로, 세로를 다 일정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러면 가로 4칸, 세로 4칸이니까 4팩, 3팩분의 7팩.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지. 즉, 이 포인트를 거쳐가거나 이 포인트를 거쳐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는 거죠. 그치?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똑같아. 33. 알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문제는 뭐 아주 뭐 쉬운 문제고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접해 볼 만한 문제 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한번 내가 소개해 줄게. 이게 사실 예전 그 정석책에 있는 문제인데 아주 좋은 문제야. 아마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뭐냐면 정글짐 알아? 어릴 때 놀이터에서 좀 놀았잖아. 그치? 이렇게 해갖고 어우 아이쿠야 자, 뭔지 알죠? 정글짐 놀이터에 있죠. 그쵸? 여기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텐데 근데 이거를 할 때 나는 그래 이거는 사실 뭐 대등한 풀이겠지만 그래 이거부터 얘기해주고 해줄게. 자, 이것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하여튼 뭐 아다시피 너희도 수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해봐야 실력이 된다. 이렇게 있잖아. 그치? A에서 B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일종의 이제 분기점이라는 게 이제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을 설정해 주는 거야. 이렇게 중간에 PQR 놓고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을 세 주는 거지. A에서 P 가는 건 3가지고 P에서 B 가는 건 4가지죠. 마찬가지 A에서 Q 거쳐서 B로 가는 것도 해주면 여기서 Q 가는 건 3가지죠. 그죠? 자, Q에서 B 가는 건 가로 2칸, 세로 2칸이니까 2팩분의 4팩이지.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R 거쳐서 B로 가는 거는
A에서 R가 가는 건 한 가지. 여기서 B 가는 거는 일단 올라와야 돼, 무조건.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세 가지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간단한 문제라도 이렇게 세 가지 풀이가 가능해.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복잡한 문제로 가져가면, 이거 필기 좀 할까, 얘들아? 얘들아, 그 밑에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뭐 이게 이런 풀이도 가능하고, 이런 풀이도 가능하고,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는 이런 풀이죠. 요거만 나와 있죠, 요거만. 그치? 근데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필기 다 한 사람은 요거 풀어봐, 요거. 요 문제. A에서 B까지 가는 정글짐. 근데 이 모서리 따라가는 거야. 알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했죠, 이거? 지운다. 이 문제. 아직 안 되는 사람 있어? 태연이 다 됐어? 천천히 하세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그러면 이 문제도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세 번 그렸죠, 친구들.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 다 해봐야 돼. 요거 다 더하면 답이 나온다. 33. 알겠죠?
답 나왔어? 뭐, 이거? 29야? 잠깐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봐. 저걸 풀어야지, 저거. 정글짐. 되게 다 했어? 그거? A에서 Q 가는 게 세 가지잖아. 그지? 하나, 둘, 셋. Q에서 B 가는 게 가로 두 칸, 세로 두 칸이니까 이거지. 얘랑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네 칸, 세 칸. 그지?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지워도 됩니까?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괜찮아? 없죠? 오케이. 이거 지우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실제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치, 이 문제도 어렵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되면, 더 어렵게 나오겠지.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방법. 자, 한 가지죠.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두 가지. 그치?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그치?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죠? 여섯 가지. 그치? 이요인즉슨, 이게 이제 정글짐은 이제 이 모서리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내가 이 포인트를 오려고 그래. 이 포인트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A 가지고, 이 포인트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B 가지고, 이게 C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해야 돼, 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제가 6이야. 여기 몇 가지죠? 그럼 여기 세 가지. 그치? 2 더하기 1이야. 여기도 세 가지. 여기 몇 가지야? 그럼 여기는 6, 3, 3 더하니까 12죠. 여기는 두 가지. 왜? 외길이야, 외길. 여기까지 오는 경우에서 두 가지인데 그냥 그대로 올라와야 돼. 그치? 그 다음 여기 몇 가지? 8가지. 왜? 2 더하기 6. 그치? 2 더하기 6. 여기 몇 가지? 2 더하기 3니까 5죠. 마지막에 얼마? 25 나온다. 20. 그치? 25가지. 근데 이게 뭐라고 하죠? 중간에 뭐 하나 어긋나면 그 뒤로 쫙 틀려. 그래서 그런 거 좀 보는 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 네 개 점을 설정할까? 이제 분기점을 설정한다라고 하죠. P, Q, R, S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니? P, Q, R, S 하면 안 돼? P, Q, R, S 이렇게 설정해도 되긴 돼. 틀리지 않아. 근데 왜 문제가 될까? 의견 제시를 해볼 수 있는 사람. P, Q, R, S라고 하지 않고 P, Q, R, S라고 한 다음에 그럼 P, Q, R, S 중에 어느 점 하나 이상은 지나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맞긴 맞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왜 불리할까? 왜 그렇게 안 할까? 너무 당연한 건데? 아는 사람, 괜찮아. 왜 그렇지? 어려워서, 그렇죠. 맞아, 어려운데 조금 더 추상적인 답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야? 뭐라고? 그치, 중복이 많이 되죠, 중복이. 중복이 많이 되니까 어려운 거야. 둘 다 맞아. 그죠? 이렇게 하면 중복이 좀 배제가 되죠. 좀 덜 나오죠, 중복이. 그럼 A에서 뭐 P 거쳐서 뭐 B로 가는 게 있고, A에서 Q 거쳐서 B로 가는 게 있고, 이게 몇 가지야? A에서 P 가는 게 두 가지고, P에서 B 가는 건 몇 가지죠? 6가지죠, 6가지. 그치? 이런 거는 그냥 한 칸짜리니까 이런 거 세면 돼. 이렇게 있으면, 정글집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인데,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두 가지. 하나, 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하나, 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그지? 하나, 둘. 그래서 다 더하면 6. 그치? 그래서 6인 거야. 왜? P에서 B까지가 딱 한 칸짜리니까. 정글짐 한 칸짜리니까. 그치? 그 마찬가지 A에서 Q 가는 거는 이제 6 곱하기 2가 되겠죠. 반대로 뒤집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중복이 발생하죠. 어떤 중복?
A에서 P 갔다가 Q 갔다가 B로 가는 거 있겠지, 그치? 이게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곱하기 두 가지죠? 괜찮나, 이거? PQ는 외길이야. 한 가지, 한 가지. A에서 P 가는 거 두 가지. 한 가지, 두 가지야. 그치? 이게 중복이 돼. 마찬가지. A에서 R 거쳐서 B로 갈 수 있고, A에서 S 거쳐서 B로 갈 수 있다. 한 가지 곱하기 세 가지. 세 가지 곱하기 한 가지죠. 맞아? 그지? 근데 이것도 뭐가 가능하다? 중복이 있죠. A에서 R 거쳐서 S 거쳐서 B 가는 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지, 그치? 한 가지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12 더하기 12 한 다음에 빼기 4 해줘야지, 그치? 얼마? 20가지. 얘는 뭐야? 3 더하기 3. 3 더하기 3 빼기 1. 중복 빼줘야죠. 5 해서 두 개 더해서 25. 그치? 똑같죠? 응? 정답이 같게 나오는 거야, 그치?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거를 A라고 할 거야. 가로 방향으로의 이동을 A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뭐죠? 이제 이게 세로 방향을 이제 B라고 하고, 올라가는 시행을 C라고 하자. 그 내가 이거를, A, B, C를 배열해서 만들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다? 막연히 그냥 이걸 배열했을 때, 예를 들면, CCAAB라고 쳐봐. 이거 배열하는 것 중에 CCAAB 있지. 그러면 CCAAB인데 여기 없잖아, 지금. 아까와 똑같아. 어? 이 없는 부분을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일정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없는 길을 세팅해줘. 응?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글집이 이랬더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랬더라면 그냥 가볍게 이거 배열하면 될 거 아니야. 즉 뭐야? 2팩 분의 5팩이죠? 맞아? 맞나요? 그치? 일단은 그런데 이 길은 원래 없던 길이잖아. 이 점은, 그치? 이 점도 없던 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런 어떤 지식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뺄 거야, 내가. 뺄 거야. 왜? 없던 길. 자, 이 점 거쳐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인 줄 알아? 1 곱하기 3. 맞지? 1 곱하기 3. 한 가지. 여기서 B까지 가는 케이스는 하나, 둘, 셋. 그치? 세 가지야, 세 가지. 이 점 거쳐가는 건 세 가지. 이 점 거쳐가는 것도 세 가지지. 3 곱하기 1. 세 가지. 근데 중복이 발생하지, 이것도. 그치? 두 점을 모두 거쳐가는 것도 한 가지인데, 그건 중복되지. 즉, 여기서도 세워졌고, 여기서도 세워졌으니까 빼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4니까 5에서 4약분 되면 5팩에서 4약분 되면 5, 3이네. 5, 3이 1은 어차피 있으나 말하니까 그럼 30에서 5 빠지니까 어떻게 된다? 25. 와, 똑같아. 그죠? 이렇게 돼야 돼. 정답이 다 같게 나와야죠. 옳게 풀었다면. 그치? 근데 저 테크닉을 다 연습해 놓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자, 이것도 뭐 알아서 여백에다 좀 정리해 놓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내가 봤을 때는 예제 중에서 가장 좋은 예제야, 이 문제가. 아까 중간에 실수했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할 때 있잖아. 정말 신중하게 써야 돼, 이거. 중간에 틀리면 그냥 쫙 틀리기 때문에.
됐나요? 지워도 되죠, 이제? 그래. 사진을 찍어서 집에 갖다 정리합시다. 자, 이제 예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데 각하점 이런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거? 네. 3 더하기 3 마이너스 1 적으면. 오케이.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여기가 지금 자 다시 해볼게. 일단 A 두 개, B 하나, C 두 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없는 길까지 했을 때는 2팩 분의 5팩이잖아요, 그치? 이거 배열하면 돼. 그런데 얘를 P라고 하고 이제 Q라고 할까 그러면? 자, 그러면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게 1 곱하기 3, 그치? A에서 Q 거쳐서 B로 가는 게 3 곱하기 1. 중복되는 게 뭐야? P 거치고 Q 거치고 B로 가는 게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이게 1이니까 빼자는 얘기야. 없던 길이니까. 그러면 3 더하기 3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모르면 질문하셔야 돼. 가만히 있지 말고. 자, 5번, 1번. 자, 이거를 키스미 왜 이런 걸 넣었을까? 참.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m이 2보다 반드시 앞에 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6개의 문자 있죠? 그지? 이걸 배열할 건데 m이 2보다 무조건 앞에 있으래. 이것도 그 테크닉이 좀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뭐 늘 그렇지만 이 수학적 해석, 풀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가볍다라고 느끼면 안 돼. 뭐 이런 거 가벼운 차이다. 그렇지 않아. 되게 무거워 사실 너희들. 알고 모르고 차이가 되게 커. 어쨌든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내가 설명해 줄게. 자, 지금 이 M과 E가 배열 순서가 결정되어 있어. 그치? 이거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KISS 네모로 봐주는 거야. 응? 이거 배열해 주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게 같은 게 두 개 있죠? S 두 개, 네모 두 개니까 이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 2팩토리얼분의 6팩이죠. 그지? 그러면 이게 답이야. 이게. 왜 이게 답인 줄 아니? 태연아? 왜 이게 답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배열해봐.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뭐 네모, 뭐 K, 뭐 I, 네모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 네모 두 개 있겠지, 그치? 어딘가. 그치? 그럼 뭐다? 무조건 앞에 있는 네모를 M이라고 간주하고 뒤에 있는 네모를 E라고 해주면 돼. 간주해버리면 배열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배열 순서가 결정된 거를 네모 취급한 다음에 배열해버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순서대로 해석해버리면 끝. 또 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실제 봐봐. 이걸 내가 배열할 거야. 그치? 이걸 순수하게 배열하는 경우에는 2팩토리얼분의 6팩이죠. 수 자체를 배열하는 것 중에. 그치? 예를 들어서 이걸 배열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있겠지. 겁나 많죠, 이거. 그죠? 그 중에, 그래, 이렇게 보자, 한번. 이런 거 있죠?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ESMSKI도 있지. 그죠? 이 안에 이거 있어, 없어? 있지. 그죠?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뭔 줄 알아? 나머지는 똑같은데 내가 M하고 E만 달리 썼어. 그지? 이 중에 얘는 합격이야. 넌 합격인데 너는 불합격이지, 그치? 맞죠? 또 있죠?
아무거나 해볼까 또? 뭐 SS, 뭐 M, 뭐 E, 그 다음에 뭐 I, K 이렇게 해보자. 그럼 또 SS, EI, EM. 아닌데? 야, 이씨. 이 M이고, 이거죠. 역시나, 이 M과 E만 순서를 달리했어. 이건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돼. 그냥 배열했을 때, 그죠? 그냥 쭉 썼어, 내가. 그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다시 뭐다? 이거를 반띵해 준다라는 거야, 반띵. 그럼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런 발상으로 접근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걸 좀 확장하면, 지울게. 그러니까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알아야 돼. 그럼 이런 거 해보자. 뭐 그냥 편하게 A, B, C, D, E, F가 있어. 이걸 배열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 세 개를 놓고서 A, B, C 순서로 배열되는 걸 요구했어. 그죠? 그럼 이거를 그냥 배열시켜. 6팩이죠? 그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이거 내가 대충 그냥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D, F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너무 많이 썼나 이거? 하여튼 해볼게. 여기에 뭐 A, B, C도 있고 뭐 A, C, B도 있고 뭐 또 뭐야 또 B, A, C도 있고 B, C, A도 있고 많죠. 몇 개 나오죠 이런 거? 첫 번째는 D, 세 번째 E, 다섯 번째 F고 나머지 이 A, B, C만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게 6가지 나오죠. 3팩토리얼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죠? 3팩토리얼까지. 근데 이 중에서 얘만 되고 다 안 돼 이거. 왜? 나는 A, B, C 순서로 요구했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뭐다? 그냥 태연이 잘 보고 있죠? 그냥 배열한 것 중에서 뭐야? 이 중에 하나만 되죠. 6팩토리얼 중에 하나만 돼. 즉 6분의 1만 가네. 6분의 1만.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한다? 3팩토리얼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6분의 1을 곱해서 6개 중에 하나만 돼. 어떤 배열이든 간에. 뭔 얘기인지 알겠어? 굳이 뭐 DF가 이렇게 배열되지 않더라도 DF를 먼저 딱 짱박아. 나머지 배열시키는 것 중에 또 6가지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도 이걸 역시나 2가지 방식으로 다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응? 알겠죠?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도 한번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2번은 이건 뭐 쉬운 문제인데 5번에 2번은 뭡니까? 5번에 2번은 1, 2, 3, 4, 4, 5가 있어. 그죠? 이건 뭐 그냥 1, 2, 3을 크기가 큰 순서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다 같은 거 취급한 다음에 다 네모야. 그럼 4, 4, 5죠? 이걸 별에 버린 다음에 그럼 뭐야? 3개, 2개, 2개니까 3팩, 2팩, 2팩분의 얼마야? 7팩이죠. 끝! 이게 답이야. 그죠? 네모가 어떻게 배열되든 간에 무조건 큰 순서대로 문제에서 요구한 것대로 그냥 해버리면 끝. 그렇게 간주해버리면 끝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6번 문제가 너희들 이게 뭐 쉬워 보이는데 사실 이 문제가 옛날 고3 평가원 문제야. 고3 평가원. 물론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뭐 뒤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한 중간쯤에 있던 문제였을 텐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뭐냐면 3가지 과목에 대해서 2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6개의 과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국어 A하고 국어 B, 수학 A하고 수학 B, 영어 A하고 영어 B가 있어. 그죠? 6개를 제출해야 돼. 근데 이제 뭐 그런 거겠죠. 이제 뭐 A를 알아야 B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거 같아. 그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중학교 수학을 모르면 고등 수학을 알 수 없잖아. 그런 것처럼 뭐 단계가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순서대로 배열되게끔 해보래. 그럼 어떡하냐? 이 국어는 순서가 배열돼야 되니까 무조건 국어 A를 먼저 내야 돼. 언제 낼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무조건 내고 났을 때 A 먼저, 그 다음 B가 그 다음에 배열돼야 돼. 그럼 내가 이 둘을 그냥 뭐라고 한다? PP라고 해, PP. 이건 QQ. QQ. 이건 R이라고 한 다음에 그냥 배열시키면 끝나.
그죠? 그래서 뭐 이제 뭐야 2팩이니까 이것 분의 6팩이지. 이게 답입니다. 예를 들면 이걸 배열시켰을 때 뭐 Q, P, Q, R, P라고 치면 이게 뭡니까? 뭐 그냥 수학 A, 수학 B 이런 순으로 해버리면 끝. 마찬가지. 이게 국어 A죠. 국어 A, 국어 B라고 간주해버리면 끝. 영어 A, 영어 B라고 간주해버리면 끝.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이게 답이야. 쉽죠? 쉬워?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우겠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오늘은 아니고, 이제 요 1단원에. 자, 교란순열. 이 교란순열은 그냥 뭐 암기해야 돼. 이건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 근데 이건 나왔다면 오답률이 좀 높아. 그리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웬만큼만 진행하면 거의 다 암기하고 있거든. 자, 이 교란순열이라는 게 뭐야? 이걸 뭐 이름이 완전순열이다 이런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근데 난 이게 마음에 들어. 교란시키다 이런 얘기야. 교란시키는 순열이야. 교란시키는 순열.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어. 이 친구들이 자신의 모자를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할게.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모자를 벗어놓고 섞어서 다시 쓰는 거야. 근데 내가 내 모자를 쓰지 않는 거야. 다. 몽땅 다. 그럼 A는 A를 못 쓰고, B는 B를 못 쓰고, C는 C를 못 쓰는 거지. 그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교란시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 항상 3개짜리 안 나와. 왜? 야, 이건 세도 되지 뭘. 그치? 이거 못 셉니까? 교란시키는 게 어떻게 돼? B, C, A 아니면 뭐 C, A, B밖에 없잖아. 꼴라 몇 가지야? 두 가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3명짜리 교란순열은 2가지밖에 안 돼. 보통 뭐가 나옵니까? 4명 아니면 5명이야. 6명? 안 나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럼 A, B, C, D 4명 있어. 모자가 뭐 A, B, C, D라고 할게. 그지? 그래서 이것들을 뭐 교란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써보시면 뭐 B가 들어갔다고 쳐봐. 여기 지금 어차피 얘는 뭐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야. 그지? 얘는 자기 걸 못 쓰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뭐 남았냐면 A, C, D. 그럼 얘가 이제 C, D가 이렇게 들어가겠다. 대문자 쓰면 안 되죠? 소문자로. 그럼 B, C. 그러면 D, A 이런 식으로 뭐 해주면 돼. B, D, B, D. B, D 이건 뭐야? 이상하다? 잠깐만. B. 옴맘맘맘마? 이거 A 되잖아, 이거. A, C, D 다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 DC. 얘는 DA. 얘는, 아이고야, AC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써보면 돼. 이것도 뭐, A하고 D 남죠. 그러면 이제 CA 빠졌으니까 DB. 얘는 AB 또는 BA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D가 A한테 간 경우 그러면은 뭐야 이거 ABC AC 그 다음에 DA 빠졌으니까 BC인가? 그 다음에 CD 이게 이제 AB도 가능하고 이렇게 세면 돼. 9가지 그죠? 9가지. 그러면 이제 그냥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 실전에 이게 못해. 이거 시간 없어갖고. 그럼 5명짜리는 뭘까요? 암기하고 있는 사람 몇 가지? 5명짜리 교란순열은 44가지야. 이 2가지만 암기하자. 요거 하나랑 이거 하나만 암기해. 2가지는 결과는 암기야. 그런데 결과는 암기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아야겠죠, 그죠? 그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 결과만 암기하는 거랑
그 내용까지 알고 있는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한번 지금부터 왜 44가지인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일단 편의상 이렇게 할게. 이 2병짜리 교란한 수열 있잖아. 그지? 얘를 내가 A2라고 정의할게. A2가 두 가지죠. 그지? 그 다음에 3명짜리죠. 3명짜리. 3명짜리 교란한 수열. 그치? 맞죠? 그 다음 4명짜리 교란한 수열이 뭐야? 9가지. 했죠? 그죠? 이 두 가지를 내가 언급해 놓고, 그러면 얘는 5명짜리 교란한 수열이니까 이제 A5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게 44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발상의 과정이 되게 중요해. 봐봐. A, B, C, D가 있어. 그치? 근데 이 A는 자신의 모자를 쓸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B 또는 C 또는 D 또는 E의 모자를 써야 돼. 그럼 얘가 B의 모자를 쓸 수 있지. 그치? 오, 졸려. 졸려? 내일 축제 준비 때문에 피곤하지, 그치? 안 그래? 민수 피곤하지, 그치? 네. 내일 어디 나갑니까? 아니요. 뭐 춤추거나 그런 거 없어? 네. 우리 학원에 어떤 남학생은 고2인데 춤춰가지고 상 탔대. 근데 문상으로 15만 원 하고 뭐 치킨 쿠폰 4장인가 받았대. 근데 나한테 막 선생님 저 잘 추죠 하면서 막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저희 학교에 용산고. 저희한테 돈 없어서 저희한테는 돈 없어갖고 아, 그래? 크게 못 줘요. 그렇습니까? 5,000원씩 줘요. 야, 씨, 5,000원. 5,000원 받으면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최소한 마라탕은 먹어야지. 10,000원은 줘야지, 그치? 너무 심하다. 건의를 좀 이거 나가지 마, 그냥. 그러니까. 공부하면 되지, 뭐, 그냥, 그치? 아니, 그건 좀 혹시 축제할 때 뭐 나갔어, 혹시? 노래 부르거나? 우리 친구들은, 예체능에 관심이 없나? 춤추거나, 뭐 노래하거나. 태연이 예체능이에요. 그래? 미술이에요. 미술, 진짜? 그럼 나중에 진로도 그쪽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어떤 쪽? 뭐 디자인? 저 애니과 애니메이션? 그럼 너 그런 거 막 그리겠다? 뭐 연습으로 원피스 같은 거 막 그리던데? 원피스? 루피 알아, 루피? 꼬무꼬무! 몰라? 알아요. 루피 알죠? 밀짚 모자? 그런 거 막 그리던데, 보니까. 이 위에 미술학원 있는데, 가보니까, 막 그런 거 있더라고. 만화 같은 거, 뭐 이렇게. 학생들의, 뭐라고 하죠? 뭐 출품작인가, 그게? 뭐 어디 대회에 나갔을 때 냈던 그 재료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를 그럼 그리는 겁니까? 훌륭합니다. 참, 그런 미술이라든지 음악 이런 쪽에 재능 있는 사람들 보면 난 좀 부럽더라고. 난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아니면 유튜브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너무 신기해. 뭐 만드는 사람들 보면, 뭐 그 산하고 알아? 산하고? 그 3D 펜으로 만드는 사람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내가 그걸 한번 해봤어. 그 3D 펜으로 사가지고 직접 옛날에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근데 안 돼, 난. 겁나 어렵더라고. 보는 건 쉬워. 야, 이거 금방 되겠는데 했는데 내가 해보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야,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 어떤 그 감각, 재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그분도 뭐 처음부터 되진 않았겠지. 그죠? 오랜 시간 연습을 했겠지만 나는 그 연습을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 재능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치? 자, 어쨌든 내가 갑자기 이 얘기 왜 하고 있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자, 아무튼 뭐 얘가 B 모자를 쓴 거야. 그죠? B 또는 C 또는 D 또는 E를 쓸 수 있어. 그치? 근데 얘한테 가는 거야. 야, 있잖아. 네 모자를 A가 썼대. 너 어떡할 거야? 너 A 모자 쓸래? 안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 A 좋아. 나 A 모자 쓸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 A 싫어. A 재수없어. 이런 경우 있지. 안 쓸래? 이럴 수 있잖아. 맞잖아? 이 B의 선택은 가서, 야, 너 A 거 쓸래? 안 쓸래? 이것밖에 없잖아. 나 쓸래? 나 안 쓸래? 이거지, 그치? 그러면 이 둘이 사실 서로 교란된 거지. A 모자를
B가 쓰고 B 모자를 A가 쓰고 그럼 나머지 CD 남았지. CD한테 이제 얘네들 세 명한테 가서 야 니네 써봐. 단 자신의 것을 쓰면 안 돼라고 이제 주는 거지.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이거야. 세 명짜리 그라운순열,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나머지 이 CD의 어떤 모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거죠. 이게 중요한데 얘는 뭐냐면 자 봐봐. 나 A 재수없어. 나 A 거 주지 마. 나 A 거 빼고 다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자 현재 상황이 A 모자 남았고 C, D, E 모자 남았는데 B가 A 모자 빼고 나 다 괜찮아 라고 한 거지. 근데 C도 그렇지. C도 자신의 모자 빼고 다 괜찮은 거지. 왜? 교란시켜야 되니까. D도 내 모자 빼고 다 괜찮아. 얘도 마찬가지야. 즉 각자 하나의 모자씩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그게 뭐다? 바로 4명짜리 교란순환이 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도 괜찮아. 이 A의 모자가 있는데 얘한테 갔더니만 나 A 거는 싫어. 나는 그거 안 쓸 거야. 그렇게 했다면 마치 이 A의 모자를 B의 모자인 것처럼 생각해 주는 거야. 어차피 자기 거 못 쓰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얘도 자기 걸 못 쓰고 다 자기 걸 못 쓰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4명짜리 교란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A가 B의 모자를 썼을 때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또 가는 거야, 이제 어떡하냐? 자, A가 C의 모자를 썼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제? B한테 가면 안 되죠. C한테 가야 돼. 야, 네 모자를 A가 썼어. 너 어떡할래? 너 A 거 쓸래 말래? 나 쓸래. 나 안 쓸래. A 재수없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남은 모자가 이제 B 모자 남고 D, E 모자가 남았죠. 왜? A하고 C가 서로 교란됐으니까, 그치? 이때가 A3죠. 이때 역시나 똑같아. 나 A 빼고 다 괜찮아. 나 A 거 주지 마. 그러면 얘는 A가 안 되고, 너는 B가 안 되고, D가 안 되고, E가 안 되는 거죠. 각자 어쨌든 하나가 안 돼. 나머지 4개의 모자 중에 하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역시나 4명짜리 교란순열로 볼 수 있겠지. 뭐야? 이게 A3 더하기 A4죠. 그러면 A가 D를 쓴 경우도 똑같겠죠. 그러면 D한테 가야지, 이제. 야, 너 A 거 쓸래 말래? 이렇게 묻는 거야. E를 쓴 경우도 마찬가지죠. D를 쓴 경우도 마찬가지고, E를 쓴 경우도 마찬가지가 나오겠죠. 똑같아. 그지? 따라서 이걸 다 더해야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A5는 이게 몇 개야? 4개. 그치? 4 곱하기 A3 더하기 A4가 되지. 그치? 그래서 얘가 9가지가 아니네, 돌았다. 이거 얘가 9가지죠. 그래서 4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킨다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걸 할 텐데, 여기 지울까? 저거를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물론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AN 더하기 2는 N 더하기 1 곱하기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이다. 이거는 우리 그냥 이 3을 N으로 봐주면 이게 N 더하기 1이고 이 4도 N 더하기 1이죠? 그럼 이게 N 더하기 2가 되겠지? 이걸 N으로 봐주면 N 더하기 1, N 더하기 1, N 더하기 1. 그게 저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점화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너 나중에 그 수열 배우면 점화식을 살짝 배워. 근데 얘는 이런 걸 안 배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건 배우지 않지만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거든 다 구할 수 있어. n번째 항을 임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안 배우니까 어쨌든 인식이 있으면 뭐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6명짜리 구해볼까? 뭐야 이거? A5 더하기 A6 아니야. 6명이면 아닌가? 4호인가? 4호?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게 9가지였죠. 44가지야. 얼마야 그러면? 5 곱하기 53이죠. 265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 그치? 그래서 일단 목적은 이 4명짜리하고 5명짜리를 암기하는 거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그래. 이런 이해 과정도 분명히 너희들 다른 문제 풀 때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7번에 있는 문제 한번 가볼까? 그리고 요 내용이 거기 나와 있다. 그 4번 개념에, 그죠? 그 근원순열 개념에 나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 개념이 시험에 나오면 그냥, 뭐 10초 내에 풀어야 돼, 10초 내에. 그치? 이걸 뭐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시간 다 까먹잖아. 너희들 이미 맛을 봤잖아. 이 대신 시험 얼마나 시간이 부족합니까? 잘 보겠습니다. 1부터 5까지 번호가 적혀 있는 5개의 상자가 있어. 7번이야.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4번 상자, 5번 상자 있죠? 근데 여기 지금 공을 넣었는데, 그 공과 상자의 그 번호가 같은 것이 한 상자가 되는 경우에서, 그 하나는 일치해야 되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아야 돼. 하나 맞고 나머지 4개는 교란시켜야 돼. 그치? 그러면 1을 1에 넣거나 2를 2에 넣거나 이런 경우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번호의 공을 어떤 번호의 공을 같은 번호가 적혀 있는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가 5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5를 5에 넣었어. 그 1번 공, 2번, 3번, 4번 공은 교란시켜야 돼. 그치? 그 경우의 수가 뭡니까? 방금 얘기했던 4명짜리 교란순열, 4개짜리 교란순열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하자는 얘기야. 이거를 세고 있으면 시간 다 까먹는다. 그래서 45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냥 이렇다라는 사실만 알면 쉽게 대응할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원순열 뭐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안타깝게도 이제는 안 배운다. 아예 그냥 삭제해버리면 돼. 옛날에 배웠지, 너, 그치? 옛날에 배웠지. 근데 지금 삭제됐어. 좋죠? 이게 엄청 어렵거든. 원순열이 겁나 어려워. 근데 이제 이거 다 삭제가 돼가지고, 이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조합으로 가볼게. 늘 얘기하지만 뭐 수학적 개념? 별거 없어. 응? 알아도 못 푸는 게 수학인데 뭘. 그치?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문제 풀면서 좀 연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 계획을 좀 밝혀보자면, 방학 때, 이 확통은 금방 끝납니다, 확통은. 이게 많지 않죠? 되게 얇아. 확통이 금방 끝나면, 확통 시간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로 그 시간에, 내신 기출 완전 정복을 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전까지 좀 우리 친구들이 뭐 센이나 일반적 그 참고서를 미리 좀, 병행해서 풀어놔야 돼. 그 내신 기출 완전 정복 그 문제가 어때? 딱 그 너희들이 딱 보면은 이거 약간 아사모사한 느낌일 거야. 조금 더 하면 풀 것 같고 아니면 좀 어렵다는 느낌도 있고 그 경계에 있는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 세니든 바이블이든 한번 미리 풀어놔야 돼. 그래야지 그때 좀 어려움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거 끝나고 바로 내신 대비를 들어갈 거다. 방학 때. 알겠지? 이유는 뭐다? 실제 너희들 계약하고 대비할 때 시간이 어때? 부족하죠? 야, 고등학생들은 거의 뭐 2달을 대비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 부족한 느낌이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목요일이 뭔 날이야? 내 생일이야. 그치. 민수 생일이기도 하고, 우리 또 휴일이죠. 그쵸? 그때는 또 쉽니다, 우리. 그치? 목요일에 원래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은 쉬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진도가 부족해서 필요하다면 보강을 할 거야. 뭐 1월 뭐 중순이나 할 테니까. 근데 뭐 우리 이제 3번 수업하니까 그럴 것 같지 않고 어쨌든 휴학이라는 거. 자, 이제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찔끔. 이만큼 나올 거야, 이만큼. 찔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시간이. 자, 봅시다. 일단 조합이라는 게 뭐죠? 순열과 조합의 차이가 뭡니까?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지, 그치? 그죠? 순열은 당연히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를 고려한 거야. 조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거지.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뭐 이제 중학교 때로 치자면 5명 중에서 뭐 반장, 부반장, 뭐 총무. 이거는 5P3이죠. 그죠? 근데 그냥 5명 중에서 임원 3명. 그죠? 구분이 없는 거야.
야, 그냥, 야, 3명 나와서, 야, A, B, C 나와. 임원에. 근데 뭐, CBA 나와. 똑같은 거죠. 그죠? 나오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게 5, 5, 7, 3이죠.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를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 연결고리를 보면 얘기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라든지 관계가 없진 않겠죠. 그쵸?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볼게. 5명 있어. 5명 중 3명을 순서 무관하게 그냥 뽑아. 그냥. 그게 조합이죠. 그거 알고 있잖아. 그치? 이거를 조합으로 뽑는다면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냥 53이라고 쓸게. 이게 뭔지 혹은 이게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모른다고 치자. 일단 난 몰라. 그냥 약속이 약속. 이런 기호로 쓰자라고 약속한 거야. 그치? 내가 그래서 이제 5명 중에서 야 나와 3명 나와서 여기 청소 좀 하자. 이렇게 내가 할 계획이었어. 근데 그 3명 뽑았어. 근데 선생님 저희 뭐예요? 내가 야 너는 저기 강의실하고 너는 복도하고 넌 저 상담실에 이렇게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3명이 나와 있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5명이 A, B, C, D, E야. 근데 뭐 A, B, C가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그치? 순서 무관한 거야 지금? 조합이니까 그치? 근데 야 너 복도하고 너 뭐 강의실하고 뭐 해 이렇게 임무를 부여할 때 그게 뭐냐? 다시 이들을 순서를 세우는 거지. 그치? 야, 안 되겠다. 얘네 서봐. 일렬로 서봐. 그런 얘기지. 그치? 그래서 1등한테 뭐를 주고. 그죠? 야, 너 복도해. 2등, 해. 이렇게 임무를 부여해 주는 거지. 그치? 그 경우의 수가 3팩이잖아. 근데 이 둘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일단은 뽑아. 일단은 5명 중에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그 3명을 일렬로 배열을 해. 그지? 그러고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처음부터 선착순을 뽑는 거랑 똑같죠. 일단 뽑은 다음에 순서를 일으켜버리면, 그죠? 처음부터 뽑아내면서 1등과 2등과 3등을 가려내는 이 선착순과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게 뭐다? OP3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순열과 조합의 이 사고의 연결고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걸 일반화시키면 NCR, N명 중에서 R명을 일단 그냥 뽑고 그 R명을 대상으로 순열을 일으키면 그게 N명 중에 R명을 선착순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전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고. 아니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NCR은 R 팩토리얼분의 NPR이라고 기억하고 있잖아. 그치? 이거대로 이해해보자면 자, 봐. 이게 뭐죠? N명 중에 R명을 선착순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지.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A, C, B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B, A, C도 있고 B, C, A도 있고 두 가지 더 있겠지. 그치? 이 안에 이 안에 OP3 안에 그치? 근데 이거는 선착순의 관점에서는 다른 거지만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그치? 근데 이게 조합이라면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옛날에 선생님 군대에서 훈련병 때 내가 이 얘기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한 170명 정도 훈련병이 훈련을 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애들이 잘 못하면 그 조교가 막 병사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제 축구 골대가 있어. 여기를 돌보라 그래. 이제 얼차려가 뭐냐면 그냥 기합 주는 거야. 그리고 선착순 10명을 불러. 응? 뭐냐? 그럼 170명이 돌아서 막 오르잖아. 그러면 10등까지는 쉬는 거야. 10등까지는. 1등, 2등, 3등 쭉 가서 딱 가면서부터 이제 자기 번호를 부르는 거야.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등 딱 끊어서 야 나머지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야 돼. 그렇게 하는 일종의 기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자신의 생존 전략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약물고 처음에 빨리 뛰어서 10등 안에 들고 끝내자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슬슬 돌자 그냥 슬슬 언젠가 끝나겠죠. 언젠가 맞잖아. 10명씩 털어내니까 그죠? 선생님 어떻게 했냐? 빨리 쉬고 싶잖아. 그치? 그거 어떡하냐? 막 뛰어. 내가 제법 달리기를 잘해서 가지고 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주변에 눈치를 보는 거야. 어떻게 한다?
야, 굳이 1등 할 필요 없잖아. 그죠? 막 키를 쓰고 1등 해봤자 뭐합니까? 똑같이 쉬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한 7등이나 8등 정도 안전빵으로 딱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 뛰면서 내 앞에 몇 명 있는지를 보는 거야.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아. 안전빵이야 하고 딱 그렇게 딱 들어가면 딱 쉬는 거지. 그치? 항상 그런 전략을 택했단 말이야. 이게 그런 거죠. 1등 하나, 하여튼 3등까지 들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다 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들을 여기서는 순서를 고려했지만 그들의 순서를 배우라는 것은 모조리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라는 어떤 발성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 그치? 근데 그거를 나눠줘야지 순서가 무관한 조합으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뭐 이미 했던 내용이지만 그 연결고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했고요. 자, 이거까지만 해야겠다 오늘. 그치? 여기까지만 진행하겠고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바이블을 샀죠. 그쵸? 바이블에 보면 처음에 대표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많지 않을 거야, 이제 분량이. 그래서 1단원 모두 숙제로 해오겠습니다. 1단원 연습 문제까지 34페이지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